네, 그리고 앞서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중국의 2분기 GDP가 7.0%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가 약 6.8에서 6.9를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좀 의미적으로 7%대를 좀 지켜줬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발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2분기 GDP 7.0%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 대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SOC 사업과 같은 정부 투자 사업들을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의 그 우려와 달리 경기가 안정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전기 대비 연율로 환산된 그 성장률인데요. 7%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1분기가 전기 대비해서 1.3% 성장했는데요. 2분기는 이보다 빠른 1.7%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성장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가장 그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그 기존의 그 전통 산업을 대체해서 신에너지, 바이오, 로봇, 고속 열차와 같은 이런 신산업이 제조업 경기를 이끈다는 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뭐 샤오미라든지 텐센트, 위챗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국 경제를 계속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3차 산업이 빠르게 2차 산업을 좀 대체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에는 계속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좀 나아질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도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급락을 했던 후에 좀 반등하나 싶던 찰나에 또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그 중국의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공급 지표죠.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성장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뭐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달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또 강력하게 나설 가능성이 약해졌다는 점에서는 투자가들이 조금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중국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중단 조치와 같은 그 대외 신인도 훼손하는 작업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나가 IMF의 SDR에 통화에 편입되는 문제 그리고 MSCI 지수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앞으로 반등심하등 계속 매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그 매물대 4천선서부터 5천선 사이에는 1억 명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들이 많이 물려 있고요. 또 거래 중지된 1,500개 종목이 거래가 되면서 매물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당분간 중국 증시는 좀 불안한 급등락 상태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중소형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동성 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그 테마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그 주가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수치 자체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4천선에서 5천선의 이 신용 거래 매물대가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유동성 메리트가 더 높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각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수치와 그리고 중국 경기의 개선으로 인해서 과연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중국은 현재 실질 성장률이 7% 경기 연착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소비 주도의 그 성장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중국에서는 뭐 R&D 투자라든지 노동력들 향상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지 기업들의 매출의 50% 이상은 중국 내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K푸드라든지 K뷰티, K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짧은 수축 기간을 좀 지나면 다시 중산층으로 부각된 중국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지표 얘기와 증시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 이슈 변수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더워도 너무 덥죠? 날씨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